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서귀포 매일올레 시장에서는 상가조합이 상인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진단검사 후에도 격리 없이 영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가족과 상인 등 확진자 3명이 나온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상가는 문을 닫았지만 나머지 점포들은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이곳 올레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장 상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일제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주말 이틀 동안 7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상점 상인들은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나와놨어. 나와놔도 우리는 저쪽 동네 안 가는 게 그 아저씨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란 게. 상인들이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영업을 한 것은 상가조합이 보낸 안내문 때문. 상가조합이 검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역당국과 협의도 없이 상인들에게 알린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입단속까지 시킵니다. 물론 코로나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상인들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검사를 받고 일단 그 통보 문자가 올 때까지 음성이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격리를 하고 나머지 분은 가게를 보시다가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식으로 지금 거의 운영을 그렇게 했어요. 주말을 앞둔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발생한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의심 증상자에게 48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마련해버리면 자발적 검사를 안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4명이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파악되면서 도내 직업소개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진단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주에서도 지난주에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됐는데요. 이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해 앞으로 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과 제주 동부경찰서 직원들이 보건소에 찾아왔습니다. 백신 접종 필수 대상자로 지정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제퇴가 전에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건강과 그리고 또 보호시설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500여 명. 이 가운데 71%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29%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화이자는 만 75살 이상 고령자와 감염병 전담 병원에 우선 접종할 예정이어서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만 30살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제외하되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받은 사람은 2차 접종에서도 나이와 관계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접종을 받는 게 접종을 안 받는 것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이거 반드시 이 시점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처음 생성돼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정말 보장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좀 더 늦게, 최대한 늦게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2, 4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6만 7천여 명 가운데 82%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접종 동의율이 낮아질 수 있어 백신 확보와 함께 신뢰 회복도 집단 면역 달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라산 삼각봉에 183mm, 서귀포 69, 고산 34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져 20에서 60mm, 산지에는 최고 10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제주 공항에는 급변풍 경보가 발효돼 제주를 잇는 항공기 14편이 결항되고 13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소형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4중 추돌 사고가 난 제주대 입구 교차로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 제주대 입구 사거리 사고 현장에서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점검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데 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면 정비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버스 정류소 위치 조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내 한 테마공원에서 운영 중인 체험용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넘어지면서 열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 속에 열차가 내리막 곡선 선로를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도 중산간 숲지대인 곶자와를 탐방할 수 있는 테마공원. 열차의 일부가 선로를 벗어나 바퀴를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객차는 선로를 완전히 이탈해 옆으로 넘어졌고 세 번째 객차는 왼쪽 바퀴가 들린 채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시속 9km로 공원 안을 달리던 체험용 열차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객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사 아저씨만 나와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비명소리가 겁에 질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위에 유리창을 열어가지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사고 지점입니다. 레일을 달리던 열차는 우회전하는 구간에서 왼쪽으로 탈선했고 전체 4량 중 가운데 있는 2량이 언덕 아래로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당시 사고 지역에는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열차 기관사는 내리막 선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미끄러지면서 객차가 넘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공원 측은 지난 2010년 영국산 LPG 전차 7대를 도입해 운행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서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기관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개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 위원장 선출과 인사청문 실시 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4월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데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임시회 기간인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정 삭제는 일단 보류하고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와 행정시장 직선제는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교육감 피선거권 완화와 JDC의 명칭 변경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도의원의 공직 겸직, 인사청문회 동의 대상자 확대와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제주시 연동의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2,7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민간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 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연동의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20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9억 4천만 원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기존 단지형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민간 아파트를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보고 지난 2015년에 폐지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자율 통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상하게 과열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1,200세대를 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영세한 제주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제주 지역이 투기 지역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주택건설 업체들이 그 미분양으로 공사를 앓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지난 2016년에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어서 실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포구 근처 전기차 충전기에서 불이 났지만 충전 중인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력 양계가 염분에 부식돼 합선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에서 60대 남성이 고사리를 채취하다 길을 잃어 구조되는 등 8일과 9일 이틀 동안 고사리 채취 관련 사고 4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고사리 채취객들이 가족들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밝은 옷을 착용하며 물과 휴대전화 배터리를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나 제주시 구자읍 송당리 야산에서 덫에 걸린 야생 오소리를 주민이 발견해 제주대학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된 오소리는 무게 9kg의 수컷으로 왼쪽 발목이 골절돼 치료 중입니다. 구조센터 측은 밀렵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오소리들을 노려 덫을 놓고 있다며 산행객들의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개통해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으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범죄 수익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도 제주도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2020 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총 세입은 6조 6천억 원, 총 세출은 5조 9천억 원으로 결산 잉여금이 7,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1조 6천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823억 원 증가했는데 대형 사업장 준공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와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제주도 자산은 재작년보다 1조 1천억 원 증가한 25조 4천억 원, 부채는 2,800억 원 늘어난 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과 체결한 각종 업무 협약의 이행 결과에 대해 도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도의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도보나 도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